그림과 같이 함수 y는 3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 위 한 점 a와 함수 y는 3의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 위 두 점 bc에 대하여 선분 ab는 x축에 평행하고 선분 ac는 y축에 평행하다. ab와 ac가 같을 때요. ab하고 ac가 같대요. 이 길이 같을 때 선분 점 a의 y좌표를 구하라. 이 점의 y좌표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주어진 식을 보면요. 여기 3의 x 플러스 1, 3의 x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두 그래프가요. 특징이 있죠. 뭐냐면 얘를 평행에 이동하면 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평행에 이동하면 되냐면요. 여기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죠. 3만큼 이동하면 돼요. 요거 x가 있던 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점을요.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요. 요 길이는 3이 돼요. 그럼 이쪽 길이도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3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y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x좌표를요 미지수로 한번 t로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 y좌표가요 이 함수에 t 집어넣은 거 3의 t-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점 좌표는요 t 집어넣으면 3의 t 플러스 1. 이 차이가 3이 돼야 됩니다. 식을 써보면요 3의 t 플러스 1 빼기 3의 t-2 이 값이 3. 3의 t제곱이 있고요. 이거 플러스 1은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를 3 곱하기 3의 t제곱 볼 수 있고요. 뒤에 거 3의 t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 자,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제곱분의 1 그래서 9분의 1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9분의 1에 3의 t제곱 이렇게 양변에 9를 곱해 볼게요. 9하면 27 되고요. 이건 9 사라지겠죠? 여기도 27 되겠죠. 27 곱하기 3의 t제곱 빼기 3의 t제곱 하면 26 곱하기 3의 t제곱이 27. 3의 t제곱 값이요. 26 나눠주면 26분의 27이 됩니다. 네, 묻는 문제가요. 이 a의 y좌표 요 값이었어요. 요게 아까 3의 t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기 때문에요. 3의 t제곱에 3만 곱하면 돼요. 이 값에 3만 곱해주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6분에요. 3 곱해주면 81 되겠죠. 26분의 81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의 제곱을 y축에 대해 대칭한 후 x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에 이동한 곡선을 y는 fx라고 하자. 이게 y는 fx입니다.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만나는 점 a와 점 b 0,1 사이의 거리를 k라고 할 때 k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2의 x제곱 그래프를요. y축에 대해서 대칭해요. 현재 이 x는 y좌표는 0,1이 되겠죠. 여기가 1입니다. 그리고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갈 겁니다. 이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 4분의 1,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자, 여기서 4분의 1, 4분의 1 갔더니 이 f 그래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교점이 이 a점이 됩니다. 근데요, a가 여기서 보면은 직선이요. y는 x 플러스 1.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1. 그쵸, 1. 요 직선의 기울기 1인데 아까 b점에서 보세요. 여기서 평행이동도 x축으로 4분의 1, y축으로 4분의 1만큼 가죠. 그것도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기울기 1짜리 직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점이. 이렇게 따라가서 자, 여기서 아까 이 그래프요. 이 그래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이 4분의 1, 4분의 1만큼 평행에 이동하면 이게 바로 A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게 특징을 좀 잡아내야 돼요. 지금 기울기 1과 평행에 이동한 방향도 기울기 1짜리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B점을 4분의 1, 4분의 1만큼 평행에 이동하면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만큼 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A가 되는 거구나. 이 거리는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요 길이의 루트 2 곱한 4분의 루트 2가 K가 됩니다. 자, 이거 K이고요. K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16분의 2는 8분의 1 되고요. k제곱분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수 되겠죠? 역수 취하면 8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 요 fx랑 이 직선하고 해서 이 교점을 한번 구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1차 함수고요. fx는 지수죠, 일단. 지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점을 못 구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찍어가지고 뭐 정수 같은 거 좀 간단한 숫자 찍어서 아니면 근처에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봐서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만약에 2의 x를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x축으로 4분의 1, y축으로 4분의 1만큼 가면 y-4분의 1 들어가고요. 요 x자리에 x-4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4분의 1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거 하고요. 1차식 y는 x 플러스 1.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차식과 지수는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림 대충 본 다음에 정수 같은 거 집어넣어서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2의 몇 제곱 이런 모양이잖아요. 요게 0 되는 게 x가 4분의 1일 때죠. 4분의 1 대입하면은 2의 0제곱 1 더하기 4분의 1에서 4분의 5 나오고요. 여기 이제 4분의 1 되면 4분의 5 나오죠. 자, 교점이 4분의 1, 4분의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또 어차피 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특징을 잡아내서 푸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안 보이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못 풉니다. 못 풀기 때문에 이 그림 보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인지 생각한 다음에 숫자를 요 값이 이제 무리수 안 나오는 것들 위주로 대입을 해서 찾습니다. 이상입니다. 닫힌 구간 2, 3에서 함수 fx는 3분의 1에 2x-a제곱이 최대값이 27, 최소값이 m이다. 곱을 구하시오. 지수함수고요. 일반적인 지수함수죠. 이거 마이너스 a는 어차피 x축 평행 이동이고요. 3분의 1 이게 중요합니다.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해요. 이 값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 이렇게 되고요. 1보다 작으면요. 0과 1 사이면 이렇게 감소함수가 됩니다. 지금 3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돼요. 감소함수 되면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정의역 x값 작은 거를 집어넣어야지 큰 값이 나오고요. x값이 큰 거를 대입하면 오히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이 지금 27 주었죠. 최대값은 x 작은 걸 대입했을 때, 즉 2를 대입했을 때가 27이 나오는 거예요. 3을 대입하면 최소값 m이 구해지겠죠. 먼저 자 2일 때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 이 값이 27이 나와야 됩니다. 1을 대입해 보면은 3분의 1에 4-a 이렇게 돼요. 이 값이 27이 됩니다. 3분의 1은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랑 곱해주면 이거 a-4 쓸 수 있고요. 27은 3의 세제곱. 밑이 똑같으니까 a-4가 3이면 됩니다. 넘어가면 a는 7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3을 대입하면 최소값을 얻을 수 있어요. 3을 대입을 해보면 3분의 1에 3 대입하면 6-a예요. 근데 a가 7이죠? 6-7은 마이너스 1.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돼서 3. 최소값은 3이 됩니다. a 값이 7이었고요. 최소값 3. 곱하면은 21이 답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두 함수 fg를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고요. gx는 ax제곱 이라 하자. x가 1부터 4에서 함수의 이 함수 보니까 합성함수네요. 최대값 27, 최소값 m이다. m의 값을 구하시오. 합성함수는요. 문제 두 개 푼다 생각하면 돼요. 먼저 fx 요거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g에 대입하면 됩니다. fx를 보면요. 2차 함수예요. 1부터 4에서 이 2차 함수의 범위를 구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6x 완전 제곱 되려면 반의 제곱 9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3이 여기 범위에 포함되죠. 1부터 4니까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 아래로 불러오기 때문에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고요.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6을 갖고 최대값은요. 이 3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1과 4 중에서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야지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떨어지면 별로 안 올라가죠. 1일 때가 최대값이 돼요. 1 대입해 보면은 자, 1은 뭐 아무데나 대입해도 돼.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값을 가져요. 자, 이 값을 이제 g에 대입할 건데요. g를 보면 a의 x제곱 해서요. a가 지금 0보다 크다고 있는데 문제는 자, 1보다 큰지 안 큰지가 안 주어졌어요. 즉, 이 함수 모양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논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즉,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누어서 분석을 합니다. a가 0과 1 먼저 할까요? 0과 1 사이일 때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보겠습니다. 0과 1 사이면요. 밑이 1보다 작죠? 그럼 지수함수는 이렇게 감소함수가 돼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지려면요. x가 작을 때 최대가 나옵니다. 즉 마이너스 6일 때가 최대값 27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해보면 a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이 값이 27. 이 값은요, a가 0과 1이면 27을 가질 수 있겠네요. 잘 안 보이면 한번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요, a의 6제곱이 27분의 1인 겁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값, 어차피 몇 제곱해도 0과 1 사이에 있는 값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보면은 최소값은 x값을 가장 큰 거를 집어넣어야지 최소가 나와요. 즉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a의 지금 마이너스 6제곱이 27이잖아요. 27은 또 3의 세제곱이죠. 양변에 어떤 걸 하면 이놈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양변에 3분의 1제곱 해주면 이거 나오죠. 여기에 3분의 1제곱 이것도 그럼 여기에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3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 하면은 사라지니까 그냥 3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 3 이렇게 구해지죠. 그리고 a가 1보다 큰 경우 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함수가 돼요.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최대가 되려면 x값을 큰 거를 집어넣어야지 최대값이 나옵니다. 즉 큰 거, 이 마이너스 2 대입해야지 27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a의 마이너스 2제곱 여기에 27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양변에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요 역수치하는 거예요. a제곱이 27분의 1 되는데 a값이 1보다 클 때 a 제곱하면은 1보다 큰 값이 나와야죠. 27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이거 0과 1 사이일 때만 되는 거고요. 그때 최소값이 3이었죠. 답이 이거 3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y는 3의 x제곱분의 3의 2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9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렇게 세 개로 요 값이 x가 3의 x제곱 이렇게 날라가면은 3의 x제곱만 남고요. 더하기. 자, 요거는 1 되겠죠. 자, 놔두고요. 1 이렇게 쓰고 요거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3의 x제곱분의 9가 됩니다. 문제가 자, 최대 최소값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합, 곱, 역수 이런 것들이 보이면요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얘랑 얘는 분자,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 관계죠. 이 부분 산술기하 평균을 써줍니다. 산술기하 평균이 이거죠.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둘 다 양수일 때 쓸 수 있는 건데 3의 x제곱은 양수죠. 이것도 양수고요. 크거나 같다 2 루트 이것도 곱하면은 9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1은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2 곱하기 3 6 더하기 1은 7. 이 값이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최소값은 7이 되겠죠. 답은 7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수함수 fx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하여 a1이 f이고요. an 플러스 1은 f의 an 일 때 a, a3, a4의 대수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그림에서 보면요. 그래서 a1이 f입니다. f에 2를 대입하면은 a1이 나오겠죠. 이 대입해 보면요. 3의 마이너스 2제곱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9분의 1을 다시 함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다시 함수에 대입하면은 a2가 얻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요. a1을 대입하면은 요 값이 나오죠. 그렇죠? 요 값이 a2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값을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수만 보면 되기 때문에요. 일단 a2가 자, 이 위치라는 것만 알고요. 다시 a2를 이쪽에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a2가 여기 어디냐면요. y는 x라는 직선이 주어지면요. 이 직선의 특징은 x값과 y값이 같기 때문에요. 이 a2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연장시켜서 만나는 점. 자, 여기에 다시 이렇게 해보면 요 값도 a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2가 되고요. a2를 함수에 다시 대입하면은 이 값의 y좌표가 a3가 되겠죠. 이렇게 와서 여기가 a3가 됩니다. 그럼 a3를 다시 이쪽에서 찾으려면요. y는 x랑 다시 만나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이 똑같이 a3가 돼요. a3를 다시 함수에 대입하면은 여기 만나는 지점이 a4가 됩니다. 그래서 이 2, 3, 4의 대수는 나왔죠? 자, A2가 제일 크고요. A4, A3 이런 순서입니다. A2가 제일 크고요. A4, A3. 답은 5번이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런 식. 그러니까 AN을 집어넣어서 결과 나온 걸 다시 또 집어넣고 또 결과 나온 걸 다시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그림에서 보는 방법입니다. 맨 처음에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값의 y좌표가 A1이 됐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시켜서요. 이 y는 x랑 만나는 점이 있죠.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다시 이 함수랑 만나는 지점. 여기가 a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일로 가서 y는 x랑 만나서 다시 오는 거. 이렇게. 요 점의 y좌표가 a3. 또 가면 이렇게 해서 만나서 다시 가는 거. 이렇게. 요 점이 a4. 또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a5. 이런 식으로 가면 6. 계속 가면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극한을 보내요. 무한히 간다 그러면은 이 극한 문제인데 극한이 될 때는 이 교점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달팽이 모양 비슷하게 계속 꼬아가면서 가운데로 접근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A1, 2, 3의 대소를 좀 보면요.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A1이 여기 있죠? 자, A1이 여기 있고 A2 값이 이쪽에 이렇게 와서 A2가 됐고요. 다시 이렇게 와서 A3 이렇게 와서 A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극한이 어디로 여기 어딘가 이렇게 어딘가 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인 것들은 2, 4, 6, 8은 오른쪽에 있고요. 홀수인 것들은 왼쪽에 있겠죠. 대소 비교를 볼 때 짝수는 홀수들보다 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짝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숫자가 커질수록 오히려 작아지고요. 홀수들 입장에서는 숫자가 커질수록 값이 커지겠죠. 이런 대소 비교 특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은요.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등식 am제곱, an제곱, bn제곱, bm제곱 이걸 만족시키는 양수 ab와 자연수 mn에 대하여 옳은 것은 대소비교 문제입니다. 대소비교 문제고요. 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볼게요.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n 요거 먼저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n이 mn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자연수고 a, b는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에 같은 n제곱이기 때문에요. 이게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해줘요. n분의 1도 양수죠. 같은 양수 제곱을 해도요. 부등호방이 안 바뀝니다. 이 성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n분의 1제곱씩 해주면은 여긴 그냥 a 되고 여긴 b 되겠죠. 그래서 a와 b 그래서 b가 더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m과 n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지수 형태 모양이에요. 지수 형태는요, 이 밑이 1 기준입니다. 1 기준.
요게 밑이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이 mn의 대수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지수하고 로그는 1 기준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논리가 필요해요. 논리. 어떤 게 큰지 모르기 때문에 m과 n이 자, m과 n 입장에서 논리를 적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m과 n이 있는데요. 이게 클 수도 있고요. 그쵸? m과 n이 작을 수도 있겠죠? 자, 같을 수도 있는데 같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같은 건 빼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비교를 해볼게요. m이 m보다 큰 경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상황을 볼게요. 여기서 볼 때 부등호 방향 보세요. m이 m보다 큰데 여기 m 제곱 있는 게 n 제곱 있는 것보다 크죠? 크면은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된 거죠. 그대로 됐다는 거는 요 밑이 b가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b가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리고 m이 있는 쪽이 컸기 때문에 똑같죠. 방향이 밑이 1보다 큰 거고요. 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왼쪽 보면은 자, A에 m과 n이 있는데 이번엔 n이 있는 쪽이 크죠. 자, n이 있는 쪽이 커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거는 밑이 A가 1보다 작다는 거예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지수나 로그는 밑이 1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웬만한 것들 배운 것들은 다 0 기준으로 바뀝니다. 1참수, 2참수, 뭐 이렇게 웬만한 것들 다 0 기준으로 바뀌는데요. 지수와 로그는 1 기준이에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논리를 적용할 때도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그걸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보면 이제 상황이 말이 되죠. 모순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여기 b가 더 크다고 했는데 b가 더 크죠.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m과 n이 있는데 n이 더 큰 경우. 다시 지우고. 이쪽 먼저 볼게요. n이 큰데 여기 n제곱 있는 게 오히려 작죠. 그러면 여기서 뭐다? b가 1보다 작다. 부등호 방향 바뀌었으니까요. 그럼 b는 0과 1 사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자, 이쪽에서 보면은 자, n이 있는 거, 자, n이 크죠? 자, n이 큽니다.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예요. 밑이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알아낸 b가 더 크다는 거에 맞지가 않죠. 상황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맞는 상황이 이 하나만 발견되기 때문에 요게 맞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m이 m보다 크고요. b는 1보다 크고 a는 0과 1 사이. 답이 여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곡선 y는 2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만나는 두 점을 x1, y1, 그 다음에 x2, y2라고 하자. x1과 x2가 있는데 x가 더 클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 그래프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수 먼저 그래프를 그리면요. 꼭지점이 0,2가 되겠죠. 2가 되고 x절편이요. y 0 대입하면은 x제곱이 1 되면 되니까요. 이 값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과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참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지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2x제곱은 x 0 대입하면 1. 0,1. 1 대입하면 2. 1,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교점. 자, 교점이 x좌표가 여기 x1, 여기는 x2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 보기를 보면요. x2는 2분의 1보다 크다고 했어요. 2분의 1이 지금 x2가 있는데 여기인지 여기인지 좀 모르죠. 자, 알려면요. 2분의 1을 대입해서 이 그래프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알아내면 됩니다. 2분의 1을 대입을 해보면 먼저 자, 이 참수에 2분의 1 대입해보면요. 제곱하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2 더하면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2의 2분의 1 제곱은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는 1.414 정도 되고요. 얘는 1.5니까 이쪽이 더 크죠. 잘 모르면은 2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은 8 되고 9 되니까 9가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참수 요 값이 더 크죠. 이 참수하고 얘랑 비교할 때 값이 커야 되니까 이쪽 요거랑 비교했을 때 이쪽이 커야 되니까 이쪽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x2는 2분의 1보다 큰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니은은요, y2-y1이 x2 빼기 x1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y 증가량이고 x 증가량이기 때문에 이거 모양 나오면은 기울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좀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넘겨봅니다. 양변을 x2 빼기 x1으로 나누면요, 이거 x가 더 크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눠보면은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x 증가량, y 증가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두 점,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입니다. 그림을 좀 제대로 잘 그리면요, 당연히 1보다 작다는 거 바로 보일 수 있겠죠. 네, 뭐 정확히 보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점은 우리가 정확히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점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알고 있는 점 중에서 기울기가 1에 해당되는 게 여기 보면 마이너스 1,0 하고요. 그 다음에 1,2. 자, 여기가 기울기가 1이에요. 자, 요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 점은 그대로 놔두고요. 자, 요 점만 여기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꿔보면은, 이 기울기가요, 여기는 1인데, 이쪽 기울기는 1보다 작다는 걸 확인이 되죠. 바로 위로 올라갔으니까. 1보다 작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요 점은 여기로 바꾸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요 모양이 나오겠죠? 이것도 이렇게 내려가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맨 처음 기울기 1보다 작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요, 이제 수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식적으로. x2 빼기 x1 그대로 쓰고요. 자, y2 대신에요, 여기 x1 대입하면은 여기가 y1 나오고 2 대입하면 x2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y2는 여기에 x2를 대입했을 때 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x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빼기 y1은 여기 y1 대입한 거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요. 플러스 2, 요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고요. 플러스 2x1의 제곱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은 x2의 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분해 보면요, x2 마이너스 x1 나오고 x2 플러스 x1. x2 마이너스 x1은 분모하고 같죠? 그래서 약분되고요. 이렇게 남는 게 마이너스 2의 x2 플러스 x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1이요, 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x2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것도 아까 확인했죠? 그래서 x1, x2 더해보면은 x1 더하기 x2는 이 두 개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자,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양변에, 요 모양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에 x1 더하기 x2. 마이너스 2 곱하면 1이 되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음수 곱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거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디귿 보겠습니다. 자, y1 곱하기 y2가 2분의 루트 2와 1 사이다. 자, y1, y2인데요. 이번 두 개 중에 요거 이용해 볼게요. y1은 2의 x1제곱, y2는 2의 x2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2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x1 플러스 x2 값이요, 1이 나오려면 2는 여기서 보면 2의 0제곱이 1이죠. 이거보다 이렇게 작아야 되니까 이 값은 0보다는 작고요. 이 값은 지수 2로 표현하면 2에, 이건 2분의 1제곱이고요. 이건 2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자,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 확인해도 되겠죠. 근데 이 좌변은요, 자, 요거는 아까 여기서 확인했어요. x1 플러스 x2가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크다. 이거 확인했고요. 자, 이거 오른쪽 합이 0보다 작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게 교점인데 이차함수는 대칭이죠. 대칭,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자, 요 점에 대응하는 점이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보면 비교해 보면 이 x2의 절대값과 x1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이 값이 더 큽니다. 근데 x1이 음수면서 절대값이 더 크니까 두 개 더하면은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맞기 때문에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점 b 4,0에서 0에 대하여 직선 OA와 직선 AB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가 되겠죠? 지수함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자, y는 루트 3이 있습니다. 루트 3을 이 정도로 볼게요. 직선이 이렇게. 자, 이 만나는 점을 A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 B 4,0에 대하여 여기 4가 여기 있다고 볼게요. 직선 OA와 OB가 서로 수직이다. OA와 OB가 서로 수직이다. 여기가 수직이 된답니다. 이렇게. 그런 A 값을 구하라입니다. 수직될 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형 입장에서 볼 때요. 이게 수직 그러면 항상요. 이 두 점 있죠. O와 B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림이 좀 원 모양 아니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 위에 A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여기서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도 있을 거고요. 여기 좌표가 2가 되겠네요. 특징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도요, 이것도 반지름하고 똑같겠죠? 여기 2니까 요 길이도 2가 돼요. 우리는 요 A점, 요 점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2고, 알 수 있는 게 루트 3. 요 높이가 루트 3 되겠죠?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가 지금 2, 2 루트 3, 제일 작은 게 1 되겠죠? 1대 루트 3대 2. 요 길이가 1이면은 전체 2니까요. 1 빼주면 요 좌표도 1이 되겠죠. 요 A점이 1, 루트 3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수직인 게 연결시키면 또 이쪽도 될 수 있겠죠. 그림이 좀 그런데요. 이쪽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똑같이 요점 좌표는 3이 됩니다. A점이 여기 1, 루트 3일 수도 있고요. 3, 루트 3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식을 구해보겠습니다. 1, 루트 3일 때 1, 루트 3 대입하면요. 루트 3은 A의 1제곱. 그래서 A 값이 루트 3 하나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3, 루트 3일 때 루트 3이 A의 세제곱. 요 값이요. 지수로 표현해보면요.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요. A 구하려면 양변에 3분의 1제곱씩 해줍니다. A는 3분의 1제곱 해주면 3의 6분의 1제곱. 이것도 3의 2분의 1제곱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곱하라고 했어요. 곱해보면은 3의 2분의 1과 6분의 1이 더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6분의 3 더하기라면 6분의 4. 6분의 4는 3분의 2. 3의 3분의 2제곱. 여기 답이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보면요. 요 점 좌표, x좌표를 미지수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제가 미지수를 안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쉬운 거예요. 이게 제일 쉽고요. 이런 특징을 잡아내는 게. 저걸 못 잡아내면은, 자, 요 좌표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이라는 거 이용해 볼게요. 수직은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그거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t라고 하면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t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요. t분의 루트 3이 되고요. A점과 B점 사이의 기울기는요, x 증가량이 4에서 t를 뺀 거.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루트 3만큼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루트 3. 자, 곱한 값이 마이너스 1 되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t와 4-t 곱해서 우변 써주고 루트 3 곱하면 3 되겠죠. 3은 t의 4-t 이렇게 돼요. 이거 전개시켜 보면요. 마이너스 t 제곱 좌변을 넘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4t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이거 인수분해하면 t-1과 t-3. 그래서 해가 1과 3 나오죠. 그럼 아까 똑같이 여기 1,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풀면 되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직각이고 이렇게 내리면 또 직각이잖아요. 직각일 때 우리 닮은 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각이면요.
이 삼각형 큰 거랑 작은 거 왼쪽 거 오른쪽 게 다 닮음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화살 쏜다고 생각하세요. a제곱이 b 곱하기 c. 여기서 쏘는 거 똑같고요. a제곱이 b 곱하기 c. 자, 가운데서 쏘는 게 a제곱이 b 곱하기 c. 자, 여기서 요거를 이용할 거고요.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넓이 이용해서 넓이 같으니까 a 곱하기 b가 여기 c 곱하기 d랑 같고요. 각각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요 성질을 이용해 보면요. 요 점에서 화살 쏘는 거예요. 이거 제곱이 얘 곱하기 얘랑 같아요. 요거 제곱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3은 여기는 길이가 t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길이가 4-t. 요거는 요거랑 식이 똑같죠? 그렇죠? 똑같아서 그대로 또 풀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마이너스 2부터 0일 때는요. fx가 x 플러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1. 이 범위에서 정확한 함수식이 주어졌고요. 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 자, 이 식을요.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f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바꾸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fx 되겠죠. 요게 의미하는 걸 알아야 돼요. f 자리에 자, 안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왔죠. 그냥 fx 되면서 요게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또는 기함수라고 합니다. 요거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보통 이제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같이 세트로 알고 계세요. 나오면 우함수는요. y축 대칭일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고요. f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게 fx랑 같으면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y는 fx가 있어요. y축 대칭을 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함수랑 같아진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함수 자체가 y축 대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y축 대칭을 의미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짝수, 차수 이런 것들이 y축 대칭, 대표적인 게 x제곱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코사인, 절대값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함수가 되고요. 자, 기함수는요. 원점 대칭일 함수를 기함수라고 해요. 원점 대칭은요. y는 fx가 있을 때 원점 대칭을 해주게 되면 x의 부호도 반대가 되고 y의 부호도 반대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넘겨보면은 마이너스를 연결해 곱해보면요. y는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원점 대칭을 한 것 자체가 원래 함수랑 같다면 그 함수도 원점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fx랑 같다면. 자, 이거랑 같아진다면 이제 원점 대칭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만 이렇게 곱해보면요. 이 모양이 나오죠.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 이 식을 만족하면은 원점 대칭이 된다. 즉 기함수가 된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그냥 fx가 나오면 y축 대칭인 우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온 모양,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함수, 기함수 식 같이 외우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함수 fx 플러스 p가 fx랑 같다. 자, 이거는 이제 p만큼 이동한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한 건데요. 그래프로 볼 때는 하여튼 p만큼 뭔가 변화를 했을 때도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주기가 p가 되는 겁니다.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가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왔죠?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되고요. 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e-x는 f의 e 플러스 x다. 자, 이런 거는요. 2만 만약에 없다면, 자, 2가 없다고 하면은 f의 마이너스 x가 fx죠. 자, 요거는 이제 우함수죠. y축 대칭인 함수인데 숫자 2가 있기 때문에 요걸 조금 평행에 이동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점을 찍어 보세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만약에 뭔지 모르면은 점을 몇 개 찍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얘를 만족한다 그러면요. 자, 1을 집어넣어 보면 f의 마이너스 1 값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나왔다고 치면요. 1 집어넣었을 때의 값과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는 이 값과 이 값과 부호가 반대인 여기 찍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 뭐 마이너스 2, 2를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2일 때의 값도 여기랑 부호 반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도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모양이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원점 대칭인 모양이 되는구나.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래서 원점 대칭인 거 점을 몇 개 찍어보면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이걸 바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모르면은 점 몇 개 찍어보면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1을 대입해 볼까요? 요식 위에 거 볼게요. 자, 위에 거에 0 대입해 보면요. FE 똑같죠? 2일 때의 값이 뭐 이거 일단 나왔다고 치면 이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x에 1 대입해 보면요. F1과 F3이 똑같아요. F1과 F3이 값이 똑같습니다. 1일 때가 여기 나왔다. 그럼 3일 때도 같은 높이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 대입해 보면 F0과 F4가 똑같습니다. 0 집었을 때 만약에 이 값이 나왔다. 그럼 4일 때도 같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그래서 어디 대칭? x는 2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x는 2대칭입니다. 아까 2가 없으면은 y축 대칭이었지. 이 y축 대칭인데 평행 이동해 가지고요. 숫자 2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x는 2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나에서 원점 대칭도 돼야 되고요. 다에서 x는 2대칭도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2부터 0일 때 fx는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렇게 v자죠. 원점에서 v자인데 이게 마이너스 1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v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만 그렸습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2까지. 그리고 x는 2대칭도 돼야 돼요. 자, 2 이렇게. 그러면 이거 대칭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고 이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원점 대칭하면 이 모양이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보면은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에서 fx의 그래프와 y는 2분의 1 x의 그래프 2분의 1 x가 이렇게 감소함수가 돼요.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교점이 안 생겨요. 안 생기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 요 10까지만 그리면 됩니다. 이쪽을 그리는데 자, 이걸 다 또 대칭하고 그리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좀 드리면은 요 대칭점 있죠? 자, 요 대칭점이 또 이거 y는 x는 2 요것도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이 요렇게 해도 돼요. 요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 도형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쪽을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2번 튀어나왔죠? 그러면 여기도 밑으로 2번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아래쪽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여기 4, 6, 8, 10 해서 10까지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점대칭 도형 그리고 선대칭이 있으면 같이 어느 하나의 그래프에서 둘 다 만족하게 되면요. 이렇게 주기성이 나오게 돼요. 주기성. 주기도 요 길이 있죠? 요 길이의 4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요 길이의 4배. 그래서 지금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요 전체 길이 8. 주기가 8이 됩니다. 자, 이것도 8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선대칭 도형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 요것도 주기성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치면 그래서 대칭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대칭하면 이쪽도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 그래프를 요거 대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성이 나타나요. 이때는 주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요 길이의 2배만큼이 주기가 됩니다. 이걸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주기.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보겠습니다. 2분의 1 x제곱 0,1 요점 지나고요. 감소함수가 되겠죠? 여기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쭉 갑니다. 그래서 10까지 교점의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6개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2가 fx를 만족시키고, 이거 의미가 있죠. x에 2 더했는데도 값이 똑같이 나오죠. 그럼 주기성입니다. 주기. 반복되는 거예요. 주기는 2가 되겠죠. 이만큼 갈 때마다 반복되고요. fx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이 간격도 2죠. 2.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절대값인데요. 절대값은 이렇게 V자 꺾이는 모양이 되죠. 기본형이. 꺾이는 지점은 여기서 2분의 1,1이 될 겁니다. 이 모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는 계속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 자연수 n에 대하여 지수함수의 그래프. 지수함수인데 여기 n이 미지수죠. 자연수 n이라고 했고요. n의 값이 바뀌면서 이 지수 그래프가 바뀔 겁니다. 이거와 함수 f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그래프 두 개를 그려놓고요. 이거는 이제 n이 바뀌면 같이 바뀔 거니까 n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래프가 5개 되는 그런 n값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자, 꺾이는 지점이 이 값이 0이 되는 거, x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일 때 1 나오죠? 여기가 2분의 1일 때 1.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렇게 V자 꺾이는 거고요. 어디까지 되냐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은요,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이거 절대값 보면 1 되고, 더하기 1이니까 2까지 올라가겠네요. 2. 마이너스 2분의 1,2. 그래서 여기서 V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분의 3까지죠? 2분의 3까지 대입을 해보면 2분의 3 대입하면은 1 더하기 1에서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 그래서 이 모양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프 계속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요 모양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예요. n이 1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n이 1일 때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되겠죠? 2의 x제곱은요,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1 대입해보면 2 나오죠. 1,2. 1,2. 이 점을 지나면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겠죠. 일단 5개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n이 2가 되면요, 2가 되면 2의 2분의 x 이렇게 돼요. 요거는 x값 보면 x가 2일 때 2 집어넣으면은 2의 1제곱해서 2 나오죠. 2,2 요 점을 지납니다. 2,2. 그리고 0 집어넣으면 다 1 나와요. 이거 어떤 거든지 간에 0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이니까 1. 요 점은 꼭 지나가요. 이 점은 꼭 지나가면서 이제 2일 때 여길 지나요. 여길 지나면은 이렇게 돼서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나오겠죠. n이 3일 때를 보면요, 2의 3분의 x. 자, 이거는 이제 x가 3일 때 2가 나옵니다. 3,2 이렇게 하나씩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겠죠. 그래서 하나, 둘, 3개를 갖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n이 4일 때는 꼭 지나는 점, 여기서 이제 4,2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때가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n이 4일 때 되는 거죠. 4일 때 찾은 거고요. 5가 되면 또 5,2. 요 점을 지나니까 이것도 상황이 똑같죠.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개. n이 5일 때도 돼요. n이 6이면 이제 요 점을 지날 거죠. 6,2. 6,2 지나가면 여기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 2개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7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5개가 되는 거는 n이 4와 5일 때 두 가지만 가능해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문제예요. 그래프 잘 그려놓고 이것도 n값 변화시켜 가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찾아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함수 y는 로그 1 마이너스 x분의 2001 플러스 x의 치역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요, 합성함수입니다. 먼저 이 부분,
이걸 함수로 보면 이제 유리함수가 돼요. 분수함수, 그거와 로그 함수의 합성함수예요. 치역을 구할 때는요, 하나씩 해가면 됩니다. x-1과 1에서 먼저 이 유리함수 부분, 이 범위 치역을 구하고요. 그걸 다시 대입을 해서 로그의 치역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 이게 유리함수는요, 보통 정의역 범위가 보통 이렇게 점근선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0 같은 거 안 주어져요. 그래서 요 범위에서 만약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요, 단순히 감소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 요 구간에서만 주어지면 감소해요. 또는 반대로 주어지면 뭐 이쪽이다 그러면 증가합니다. 단순히 감소하거나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차함수처럼.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단조 감소, 단조 증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정의역 범위의 양 끝값만 집어넣으면은 양 끝값에서 최대나 최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어떤 요 문제 보면 이게 이 0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보다 크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주어진다는 요거 대입하면 최소고요. 요거 대입하면 대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요 근처 값 대입해 보면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한히 커진다는 거, 무한대로 가는데 뭐 무한히 커지거나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리고요. 머릿속에 이거는 단조 감소거나 단조 증가구나. 그렇기 때문에 양 끝값만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이면 2000 되겠죠? 그래서 1000이 나옵니다. 자, 이 값은 1000이 나오고요. 1을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 1 빼기 1, 0이 됐죠. 0이 됐다는 게 아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점근선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0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0으로 접근을 해가는 건데요. 0에 가까운 값이고요. 그리고 부호도 알아야 돼요. 1로 간다 그러면 1보다 좀 작은 거죠. 0.99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1에서 0.99 이런 걸 빼면은 양수가 되겠죠. 0으로 가긴 가는데 플러스 값 0으로 가고요. 이제 분자는 어차피 뭐 1 집어넣어도 어떤 상수가 되겠죠. 양의 상수가 나옵니다. 2000에 가까운 상수. 그럼 0으로 가는 것분의 상수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 계속 값이 커지는 겁니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무한대. 1000부터 무한대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를 잘 모르겠으면 요것만 가지고 뭐 한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점근선이요. 여기 보면은 1 이렇게 되고요. 몫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0 하나 집어넣어보면 2000에 이렇게 양수 나오죠? 양수 나오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값이 아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1000 나왔죠? 1000이 나오는 거고 1로 접근을 해가면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림을 직접 그려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아까처럼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림 안 그리고도 숫자를 대충 대입해서 범위를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값을요 이제 다시 이제 로그 함수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도 마찬가지로요. 로그 함수도요. 이렇게 증가 또는 뭐 감소,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 끝값만 대입을 하면은 정의역의 양 끝값만 대입하면은 최대와 최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가 감소 정확히 알면 좋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두 개 집어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됩니다. 1000을 집어넣으면 로그 1000은 3 되겠죠. 무한대. 계속 큰 거 집어넣으면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 3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치역은 3보다 크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y는 로그 10-x제곱의 정의역을 a, 함수 로그의 로그 x의 정의역을 b라고 할 때 교집합의 원소 중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요. 이거 밑에 만약에 a라고 있다면요. a 요거 b라고 할까요? 보면 로그 a의 b. 그럼 a, b가요. 일단 둘 다 양수가 돼야 돼요. a 양수, b 양수. 그리고 a만 하나 더 추가됩니다. 1은 안 된다. 자,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10-x제곱이요.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돼요. 이거는 2차 부등식이죠.
이거 마이너스 곱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1. 자, 0보다 작은 값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모양 바뀝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두근을 구해내는 거예요. 두근이 뿔마 루트 10이 되겠죠? 0 되는 게.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두근의 사이값. 마이너스 루트 10과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서는요. 자, 요 값이 로그 x가 자, 요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0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게 10이 있는 거죠? 이것도 풀면요. 10이 일로 가면 지수 모양으로 바뀌어줍니다.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비슷해요. 부등호 언제 바뀌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밑이 1보다 큰 경우는요. 이걸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지수 모양으로 바꿔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10이 일로 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가요. 10의 0제곱 이렇게 x. 로그 모양이 지수 모양으로 바뀌면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10의 0제곱 1이니까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x는 결국 1보다는 크고 루트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원소 중 정수의 개수, 정수는 2부터 되겠네요. 이 루트 10이 3.5니까요 3까지 되겠죠. 2와 3 두 가지. 개수는 2개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는 로그 3의 x에 대하여 두 양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부등식 있고요. 등식 하나 있네요. 이제 a, b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fm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조건 보면요. fa 빼기 f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대입을 해보면요. a 대입하면 로그 3의 a 되겠죠. 로그 3의 a 마이너스 로그 3의 b. 이거의 절대값인데요. 로그 성질을 이용하면 이거 나누기가 합쳐지면서 빼기가요. 합쳐지면서 나누기가 되겠죠. 로그 3의 b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이거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절대값을 풀어주면요. 로그 3의 b분의 a가 뿔마 1의 사이값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리고 또 로그 없애볼게요. b분의 a가 밑에 일로 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 되고요. 여기 또 3의 1제곱 3. 밑이 여기 1보다 큰 경우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0과 1 사이였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b분의 a 값 범위 구해냈고요. 나조건 f의 a 플러스 b 로그 3의 a 플러스 b 자, 이 값이 1 이렇게 돼요. 이거는 방정식이죠. 이거 a 플러스 b 값이 3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건 부등식, 여기는 하나의 등식, 그쵸? 등식 나왔고 그때 a, b의 최소값 구해야 돼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면요 한 번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여기 등식이 있죠. 등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 등식을 이용하면 식 하나를 이용하면 문자 하나를 소거시킬 수가 있어요. 자, a나 b를 소거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요 b가 분모에 있어서 a를 b로 나타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는 여기서 넘어가면 3-b가 되겠죠. 자, 이걸 이렇게 여기도 대입해 줍니다. 이쪽에 대입해 보면요 b분의 3-b가 되겠죠. 이렇게 나눠 볼게요. 나눠 보면은 b분의 3 마이너스 b분의 b는 1 이렇게 돼요. 3분의 1과 3. 양변에 이거 없애주기 위해서 1씩 더해주면요 3분의 4 b분의 3 4. 자, 역수치합니다. 역수치하면 3분의 b가 되고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4분의 1 4분의 3 그리고 3을 곱해주면 b값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3을 곱해서 이제 왼쪽에 쓸게요. 이제 마지막이라 4분의 3이 되고요. 이제 3 곱하면 4분의 9가 되겠죠. b값의 범위를 알아냈고요. 또 요 a-b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a 자리에 3-b 에 곱하기 b. 자, 이 값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모양이 지금 2차식입니다. 2차 함수로 봐야 돼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2차 함수가 좀 마이너스 b제곱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로. 그리고 절편도 바로 알 수 있죠. 0과 여기서 b값이 3 나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는요, 굳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최대값은 가운데 요거 2분의 3 집어넣으면 최대가 되고 나머지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정역 범위를 봐야 되겠죠. 4분의 3부터 4분의 9까지입니다. 4분의 3이 요쯤 되고요. 이렇게 4분의 9는 요쯤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최소예요. 이 꼭지점도 2분의 3도 4분의 6이 되겠죠. 4분의 6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4분의 6 기준으로 보면요. 이것도 4분의 3만큼 떨어져 있고 이것도 4분의 3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네요. 똑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겠죠?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니까 4분의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 대입해 보면 최소값이 3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돼요. 자, 이 값이요. 4분의 12에서 3 빼주면 4분의 9 9 곱하기 3 하면 27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기 4는 16 16분의 27이 m값이 돼요. 최소값이 되고 구하라고 하는 게 fm이네요. fm은 다시 여기다가 m 즉 4분의 16분의 27을 대입하면 되겠죠. 로그 3의 16분의 27 요게 지금 요 모양으로 바꿔서 k값 구하는 겁니다. 변형시켜보면요. 27은 3의 세제곱이에요. 로그 3의 3의 세제곱 나누기 빼기로 바뀌겠죠. 로그 3의 16은 그냥 쓰면 되겠네요. 요 값이 3 앞으로 가고 로그 3의 3은 1이기 때문에 3 마이너스 로그 3의 16 여기 k 값에 해당하는 게 16이 되면 되겠네요. 이게 답입니다. 이상입니다.